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8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원 LG는 하이포스트에서 시작된 스윙 패스를 통해 코너 찬스를 만드는 세트 오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다. 그래서 창원 LG의 공격은 단순한 1차 슛 시도에서 끝나지 않고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자주 나온다. 수비에서도 마레이가 림을 지키고 타마요가 로테이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상대 빅맨들의 활동 반경을 꾸준히 좁혀놓고 있다. 또한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인사이드 승부를 강하게 걸며 상대 빅맨의 파울 트러블을 유도하고 그 흐름을 리바운드 우위로 연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안양 정관장은 렌즈 아반도의 폭발적인 첫발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드리블 관통을 노리는 공격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수비에서는 워싱턴과 김종규가 골밑에서 버티려 하지만 로테이션이 한 번만 늦어지면 코너와 윙의 외곽을 동시에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세컨드 찬스 실점 이후 백코트가 느려지며 트랜지션 수비가 헐거워지는 패턴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결국 인사이드에서 파울 관리를 실패하거나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실점 페이스가 급격히 올라가는 리스크가 있다. 창원 LG는 칼타마요와 유기상의 트라이앵글 전개와 아셈마레이의 골밑 장악력을 앞세워 하프코트에서 한 번 더 버티고 한 번 더 공격 기회를 만드는 농구를 준비해 둘 것이다. 정관장은 아반도의 개인기에 기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고 원정 특유의 수비 로테이션 불안까지 겹치면 클러치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골밑 균형과 하이포스트 활용, 세컨드 찬스 관리까지 종합해보면 창원 LG가 홈에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원주 DB 대 서울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주 DB는 전날 고양 선호전을 치른 직후 곧바로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알바노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공격이 매끄럽게 풀릴 수 있지만 4쿼터 승부처에 들어가면 턴오버와 로테이션 미스가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주 DB는 백투백 일정에서 오는 체력 저하를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주전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풀타임 내내 같은 강도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어서 서울 삼성은 상대와 달리 일정상 여유가 있었고 주전 라인업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세이브된 상태에서 이 경기를 준비했다. 페인트존에서 더블팀을 유도하면 외곽 슈터들의 오픈 찬스가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서울 삼성의 하프코트 공격은 한 단계 더 안정된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진 서울 삼성이 3쿼터 이후에도 동일한 강도로 리바운드 경합과 수비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주 DB는 초반에는 홈 분위기와 슛 컨디션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리바운드 경합과 수비 집중력에서 허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삼성은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 한호빈, 구탕, 니콜슨 삼각 편대를 앞세워 후반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컨 찬스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후반 들어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이 서울 삼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이 경기는 서울 삼성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서울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부산 KCC 대 울산 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KCC는 인사이드 중심의 탄탄한 구조를 갖춘 팀이다. 드완 에르난데스가 골밑에서 확실하게 버티면서 림 근처 마무리와 세컨 찬스 득점을 동시에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 KCC는 홈에서 루즈볼과 리바운드 경합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후반에도 인사이드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결과적으로 부산 KCC는 골밑에서의 피지컬 우위와 템포를 조절하는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팀이라 홈에서 이 매치업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이어서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이 공격 전개를 이끄는 팀이다. 그는 패스를 우선으로 보는 가드로 하이 스크린을 활용해 사이드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의 강점을 가진다. 그래서 공격이 풀릴 때는 패스가 여러 번 돌면서 코너와 탑을 고르게 활용하는 패턴이 나온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과 해먼즈의 공격 재능으로 버티는 팀이지만 골밑에서의 버티는 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강한 인사이드 팀 상대로는 후반에 흐름을 내주기 쉬운 구조다. 부산 KCC는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뒤 하프라인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나바로의 프리드리블과 최진광의 컷인, 에르난데스의 골밑 마무리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과 해먼지의 조합으로 한 번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 재능은 있지만 골밑에서 버티는 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후반 승부처에서 다시 한 번 흐름을 내줄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KB스타즈 대 하나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팀이다. 박지수는 포스트업과 하이-로우 게임 모두에서 수비의 시선을 끌어당기면서 자체 득점은 물론 킥아웃 패스까지 만들어낸다. 수비에서도 박지수가 림 프로텍터 역할을 하며 골밑을 틀어막아주고 외곽 수비수들이 과감하게 라인 위로 올라가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KB스타즈는 골밑에서의 높이와 세트플레이 완성도, 특히 타임아웃 후 준비된 전술을 통해 경기의 중요한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당기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이어서 하나은행은 가드와 윙을 중심으로 스페이싱을 넓게 가져가면서 외곽에서 활로를 찾는 팀이다. 이이지마 사키는 빠른 드리블과 가벼운 발을 기반으로 스크린을 이용한 풀업 점퍼와 드라이브인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가드다. 하나은행은 리그 정상급 빅맨을 보유한 팀을 만났을 때 골밑 수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박지수 같은 유형의 센터를 상대로는 파울 관리와 도움 수비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하나은행은 외곽이 살아날 때는 상위권 팀도 괴롭힐 수 있지만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흐름을 한 번에 빼앗기는 상하 편차가 큰 팀이다. KB스타즈는 박지수라는 확실한 골밑 축을 중심으로 허예은의 게임 조립과 강희슬의 슈팅, 백도어 움직임을 결합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고, 이런 구조가 하나은행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매치업이다. 하나은행도 외곽이 터지는 날에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지만 리바운드와 골밑에서 밀리면서 세컨 찬스를 반복적으로 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후반 승부처에서 버티기 어렵다.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골밑 우위를 동시에 갖춘 KB스타즈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KB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카드 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알리를 축으로 공격 비중이 강하게 실리는 팀이다. 알리는 높은 타점에서 강타를 꽂을 수 있는 라이트 공격수로 랠리가 길어질수록 스윙 횟수가 많아지며 상대 블로킹 라인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알리 쪽으로 볼이 몰리면서 대한항공의 블로킹이 타이밍을 잃기 쉬워지고 반대로 우리카드는 서브라인부터 흔들리며 수비 커버까지 무너지기 쉬운 구조를 드러낸다. 결국 우리카드가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리시브 라인이 먼저 버텨줘야 하지만 상대 서브 압박과 패턴 공격을 생각하면 그 조건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강한 서브와 조직적인 패턴 공격을 동시에 갖춘 전형적인 상위권 팀이다. 러셀은 라이트 포지션에서 강력한 서브와 백어택, 오픈 공격을 모두 소화하는 공격의 축으로 한 세트 안에서 혼자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를 지녔다. 또한 대한항공은 세트 중반 이후에도 세터와 공격수 간 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블로킹 라인의 높이와 수비 커버 범위를 유지하면서 점수차를 서서히 벌리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대한항공은 서브와 리시브, 블로킹, 후위 공격까지 전 영역에서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세트 운영과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드러내기 쉽다. 이 경기는 대한항공의 약속된 패턴 플레이를 우리카드가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를 앞세운 공격력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이상현 세터의 템포 조절과 박진우의 중앙 가담이 동시에 제한되면서 블로킹, 수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 약속된 패턴을 기반으로 한 공격 루트와 세트 운영 능력에서 한 수 위에 있는 대한항공이 이 매치업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 대 대전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외국인 아포짓 빅토리아를 축으로 공격과 서브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팀이다. 최정민은 사이드 공격뿐 아니라 후위 수비와 리시브에서도 기여도가 높아 긴 랠리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서브로 흔들고 중앙 블로킹과 후위 수비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맞아떨어지는 날에는 상대가 랠리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운 형태의 경기를 만든다. 이어서 정관장은 자네테를 앞세워 사이드에서 강타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다. 아네림은 중앙에서 블로킹 타이밍과 높이를 책임지지만
리시브가 깨져 세트가 뒤로 물리는 상황에서는 속공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면서 존재감이 줄어드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정관장은 리시브가 안정될 때는 자네테와 박혜민, 신은지로 이어지는 삼각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한번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하이볼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에 갇히는 약점이 분명하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서브 조합, 이주아의 중앙 높이, 최정민의 후위 수비를 앞세워 세트 초반부터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네트 앞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정관장은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트 전체 리듬이 무너지는 약점이 분명해 브레이크 포인트 싸움에서 기업은행의 서브와 블로킹 앞에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브, 리시브, 블로킹 세 축의 밸런스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기업은행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더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 IBK 기업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